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지금이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레이크 미시간의 수위가 기록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수위 상승으로 레이크 미시간 주변에 이제 침수 피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이 그냥 환경 문제일 뿐이 아니라 앙숙 관계인 트럼프와 시카고의 문제가 되고 정치권의 문제가 되고 스윙 스테이트의 문제이고 선거의 문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수위가 높고 1월에 스톰으로 레이크 미시간의 해변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니까 로리 라이프 시장이 이 지역을 재해 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연방과 주정부의 재해 기금을 받으려는 시도인데, 그런데 이 레이크 문제가 몇 가지 골치 아픈 논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카고시는 이 현상을 소위 기후변화, 클라이밋 체인지의 문제로 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쪽에서는 기후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 하면은 뭔가 트집을 좀 잡아야 되는데 그만큼 그가 시카고에서 이제 냉대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해기금이 제대로 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이 레이크 미시간 문제와 그레이 레이크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 중서부의 표밭이 그레이 레이크스 호수 주변 5,200마일의 쇼라인에 걸쳐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이제 미시간주라든가 오하이오, 위스콘신, 미네소타 등 소위 스윙 스테이트들이고 이 주들의 선거인단 표수를 합하면은 수백 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수를 하면은 표가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이크 미시간의 수위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정치권의 움직임이라든가 재해 대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지난 1월 10일, 11일 양일 사이에 시카고에 윈터스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울 내내 강우량이 많이 있었고 기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눈이 미리 녹았고 따라서 이제 수위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 수위가 가장 높았던 것이 1987년 1월이었는데 이때보다 4인치나 지금 수위가 더 높습니다. 당연히 호수 주변이 이제 침수가 되고 침식이 되고 심지어는 몬트러스 비치 지역에는 미니 호수가 하나 생길 정도로 수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스톰 당시에는 강풍으로 23피트나 되는 파도가 쳤고, 그래서 라저스 파크라든가 사우스 레이크쇼 전 호변이 비치가 침수가 되고 침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와 쿡카운티 지역에 약 4천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을 했고, 라이프 시장이 재해 지역을 선포하면서 딕 더빈 상원의원을 대동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연방 재해기금을 받으려는 시도인데,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시카고 일이라고 하면은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도시 범죄 문제라든가 이런 걸 언급할 당시에는 빠뜨리지 않고 시카고를 씹는 것이 그의 지금까지의 태도였습니다. 과연 기금이 제대로 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한 민주당 공화당 보수 진보의 의견이 아직 크게 다른 심각한 수준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클라이밋 체인지가 인재다, 탄산가스고 지구온난화의 문제고 그래서 정유를 더 해야 되고 석탄을 없애라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쪽에서는 이것은 지구의 주기적인 변화로 인한 것이지 정유나 석탄과 에너지 문제가 아니다. 자칫하면은 생산가가 올라가고 소비자가가 올라가고 경제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 또 국제 경쟁력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석탄을 금지시키게 되면은 켄터키라든가 공화당의 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과학자들의 이론을 보면은 기온 1도가 상승하면은 4%의 수증기 함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강우량이 당연히 늘어나게 되는데, 비가 지나치게 많이 오게 되면은 피해가 이제 침수를 비롯해서 홍수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강이 넘치게 되고 범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시시피 강이 범람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농작물 피해가 생기게 되고 강의 수로가 막히게 되면은 중서부와 남부주를 잇는 수송수단이 지장을 받게 됩니다. 이 미시시피 강으로 운반되는 것이 많습니다. 소금이라든가 제조업의 상품이라든가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 이 수송비가 올라가게 되니까 단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피해가 막심하게 됩니다. 지금 1월인데도 수위가 이렇게 높으니까 오는 봄과 여름에는 수위가 더 올라갈 것이다 하고 예상이 되는데 미시간 호수의 물 관리를 하는 육군 공병대는 이 현상을 big problem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위 문제로 시카고만이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리노이를 비롯해서 위스콘신, 미시간, 미네소타, 인디애나 등 더 나아가서는 캐나다에까지 문제가 큽니다. 예를 들면은 위스콘신주의 경우에는 밀워키시로부터 케노샤에 이르는 쇼라인을 조사해서 연방 재해지구로 선포할 것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시간주도 비슷한 현상입니다. 이번 11월 선거에서 이 소위 중서부의 스윙 스테이트는 보물덩어리 같은 주들입니다. 특히 오하이오, 미시간, 위스콘신, 미네소타 등은 절대적인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주들입니다. 11월 선거의 승패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스윙 스테이트 6개, 7개, 표수로는 8만 표 내외에서 결정이 난다 하는 설까지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레이크스의 수위는 환경 문제뿐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 이것은 크게 봐서 보수 진보의 첨예한 대결점이 됩니다. 바로 클라이메이트 체인지 문제인데 기후변화, 탄산가스, 정유, 석탄, 생산가, 소비자 가격, 경제 성장, 국제 경쟁력까지 이르는 문제고 그리고 의회의 다수 소수 정당의 문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시카고의 2019년도 강우량은 49.54인치였습니다. 정상적인 평균치보다 12인치나 더 많이 왔습니다. 기록상의 세 번째 강우량이었는데 내셔널 워더 서비스가 1871년부터 강우량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경우를 보니까 탑5의 강우량 해가 4위까지 바로 지난 10년 안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기후가 변화가 심각하게 됐다라고 보는 과학자들의 의견에게 더 설득력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시카고가 더웠던 해가 2016년인데 Second Warmest Year는 2019년입니다. 작년입니다. 2016년도는 엘니뇨가 있었던 해고 기온이 올라가니까 비가 많이 오고 비가 오니까 미시간 호수가 수위가 높아지게 됐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미시시피 강이 범람을 하게 되고 일리노이주에 있는 다른 강들이 이제 수량이 불어나게 되고 이것이 이제 또 미시간 호수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대부분 일리노이주의 강물들은 이제 미시시피로 가서 미시간 호수의 수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미시간주의 남부 지역의 물도 일리노이주로 오게 됩니다. 이 물이 레이크 미시간으로 가게 되고 레이크 미시간은 레이크 휴런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위스콘신, 미시간, 인디애나, 미네소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캐나다의 온타리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속에서 인간들이 기후변화다, 경제성장이다, 에너지 변경이다, 선거다, 스윙 스테이트다 이러면서 지금 갈등을 빚고 살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의 작품이 이렇게 오묘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월 11일 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두 번째 경선인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가 오늘 주 저녁에 실시됩니다. 이번 프라이머리는 지난 아이오와 코커스에 이어 열리는 것으로 경선 초반 판세를 좌우할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첫 경선에서 깜짝 1위에 오른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의 돌풍이 지연될지 여론조사 선두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서륙할지가 관심입니다. 한편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선두권으로 분류됐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에이미 클로버철 상원 의원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최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클로버철 상원 의원은 14%의 지지율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27%,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 19%에 이어 3위에 올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 첫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은 이 확진자가 이달 초 우한에서 철수한 정부 전세기 탑승자로 샌디에이고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미국 내 확진자는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영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공공보건상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향후 영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들을 강제 격리하는 등 규제 조치를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국 정부의 이와 같은 선포는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기존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면서 취해졌습니다. 현재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43,122명, 사망자는 1,018명, 완치는 4,066명입니다. 정부가 자국 기업을 해킹해 1억 5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중국 이민해방군 소속 해커 4명을 기소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윌리엄 발 법무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인민군 해커 4명이 해킹과 기밀정보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며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민군 해커들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미국 최대 신용평가사인 에키팩스 내부망에 침투해 개인정보 자료 등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훔친 자료에는 이름, 주소, 운전면허 번호 등 1억 5천만 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시가 어제 다운타운 지역에 있는 무숙자촌을 철거했습니다. 시 당국은 어제 댄라이언 익스프레스웨이 진입로에 위치한 무숙자 텐트를 일제히 철거하고 청소를 마쳤습니다. 시 당국은 이 지역 거주자들에게 일주일 전에 철거 통보를 사전에 했었습니다. 쿡카운티 검찰은 차이나타운 살인 강도범을 1급 살인죄 등으로 어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20살 알빈 토마스를 금요일 밤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해 기소했는데 그는 이 지역 주차장에서 30대 남자 2명에게 강도 범행을 저지르던 중 총으로 이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 마침 가까운 지점에 있던 경찰이 용의자를 13분 만에 검거했습니다. 미시간 호수의 수위 상승이 정치적인 이유로 떠올랐습니다. 딕덜빈 상원 의원은 그레이트 레이크 주변 5,200마일 주변의 환경 문제가 결국 정치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대호 주변에 위치한 주들은 중서부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구름 많은 지역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34도, 밤 최저 23도. 내일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1에서 3인치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38도, 밤 최저 20도. 목요일은 오전에 눈이 내리겠고 오후 들어서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밤 기온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25도, 밤 최저 마이너스 1도. 금요일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10도대로 더 내려가면서 매우 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17도, 밤 최저 8도입니다.